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축이 변하지 않는 2차 부등식, 그 축이 변하는 2차 부등식. 크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킬러는 얘예요. 케이스 분류. 킬러는 보통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확통을 선택하는 킬러 문제나 무조건 케이스 분류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면 케이스 분류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케이스 분류에서 구한 답에서 전제 조건을 확인해서 우리가 답을 잘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축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 그 범위, 예를 들면 x가 1 이상, 4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때 항상 성립한다 그냥 바로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고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다 라든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에 있다. 위볼 위, 아볼 아래 이렇게 그리면 좀 편해요. 그러면 양끝값만 그냥 보면 되고 아니면 케이스 다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따가 문제 방금 지금 바로 뒤에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969번 보세요. x의 범위가 제한됐죠? 0 이상 3 이하로 제한이 됐어. 자, 그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서 항상 성립. 그러면 유형 세 가지를 일단 떠올려야 돼요. 문제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나는 뭐부터 보냐면 축이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부터 봐요. 축을 보고 싶으면 2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확인하면 되겠죠? 바로 넘겨버려 그냥. 빼기 함수를 넘겨버려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이게 상수항이 되고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항상 x축보다 어디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운동 놓쳤지? 안 놓쳤어? 아래로 볼록 대충 그려요. 대충 그려요. 그런 다음에 축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0, 3 축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0, 3 이렇게 되거나 0, 3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세 가지 케이스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이것만 보면 돼요. 왼쪽 끝도 x축 아래, 오른쪽 끝도 x축 아래. 이번 케이스도 왼쪽 끝이 x축 아래, 오른쪽 끝이 x축 아래. 3번 케이스도 왼쪽 끝이 x축 아래, 오른쪽 끝이 x축 아래.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안 나눠도 괜찮아. 원래 정석은 나누는 건데 굳이 안 나눠도 되는 유형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다. 그럼 양 끝값 모두 x축 항상 아래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여기서 우리가 f라고 그렇게 되고 fx는 이렇게 되면 양 끝값이니까 f 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and f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면 답이에요. 계산을 하고 이 부분을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f 0 하면 0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3 집어넣으면 9. 그러면 마이너스 9가 없어지겠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nd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겹치는 공통 부분을 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3 작거나 같다 포함시키고 아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0, 3 아랫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족하려면 얘가 성립하려면 A가 마3 이상 3 이하여야 이게 성립하고요. 얘가 성립하려면 A가 0 이상 3 이하여야 이게 성립하는 거야.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공통 부분이 따라서 0, A, 3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A 값이라고 했고 다른 조건 없죠? 그럼 여기 답이 되겠네.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다가 잠깐 한번 적어줄게. 제한된 너희 이거 안 써도 돼요. 범위의 2차 부등식.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처럼 이름이 있는 게 수학하여져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케이스가 축이 고정되어 있느냐 축이 고정되지 않았느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축 고정해서 바로 그냥 그래프 그리면 축이 고정되지 않았으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케이스 분류라는 게 정석이야. 원래 케이스 분류는 다 해서 필러처럼 풀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R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어요 라든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 항상 위에 있어요 하면은 이때는 굳이 케이스 분류 안 해서 좀 더 편하게 그냥 양끝 가. 요것만 되는 거야. 이게 크게 세 가지 케이스인 거야. 그냥 문제풀이 사실 이 두 개만 하면 끝나요. 근데 이걸 알면 특정용, 요런 문제들을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케이스 분류 하는 것보다. 답은 똑같이 나와. 이거나. 근데 이 케이스, 아래로 볼록한 게 항상 아래. 따라서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 줄여서 따라서요. 아볼 아래. 우리 이렇게 줄여봅시다. 그럼 이거는 위볼 위는 민지야, 원래 뭐의 줄임말일까 이거는? 어떤 애가 어떻다라는 걸 줄여 쓴 거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 위다 라는 세팅이면 양끝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알아놓으면 혹시 시간을 아낄 수 있겠지, 시험에서. 자, 그래서 얘는 이 케이스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래로 볼록 아볼인데 항상 X축 아래니까요. 그래서 양끝값만 바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문제 봤을 때는 뭐 얘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거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아래로 볼록한 우체부창에서만 알 수 있죠. 그리고 얘 항상 X축 아래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양끝값 확인 이렇게 끝내면 된다는 얘기지. 이런 풀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신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서. 문제 풀 때 케이스 분류하면 다 풀리기 때문에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여기 옆에 개념을 안 써도 돼. 앞에 프린트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번호를 굳이 매기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축 고정된 걸 1번 유형, 아볼 아래, 위볼 위에 특이한 케이스를 2번 유형, 케이스 분류 3번 유형이라고 한다면 은하 얘 몇 번 유형? 이거 안 써도 된다니까요. 앞에 프린트 있는 거니까 안 써도 돼. 그 전 프린트에 바로 있었잖아요. 전 페이지에. 그거 보면 되고. 은하 얘는 몇 번 유형이죠? 2번 유형이죠? 2번 유형으로 쓱싹 그냥 보자마자 범위 제한됐다? 부등식이다? 바로 유형 확인하고 쓱싹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 때 시간이 좀 더 다른 친구보다 여유롭겠죠? 최상위권은 이런 식으로 시간 확보를 해야 다른 데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뭔가 봅시다. 자, 얘는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했는데 미정에서 하나도 없죠? 그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2차 부등식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인데 이거 풀 수 있단 말이야. 인수분해한다고 바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이 인수분해 바로 해볼까요? 그럼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얘 그래프 바로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아래 부분 이렇게 되니까 얘랑 똑같은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왔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우리가 이 문장은 x의 범위로 대체가 돼요. 그냥 결국은 얘는 문제에서 뭐 말하고 싶었냐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왔고 1보다 작을 때 뒤에 내용 이라고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건데 한번 꼬아놓은 이걸 이렇게 바로 알려주지 않고 야 내가 문장을 풀어서 말해도 너 2차 부등식 풀어서 이 범위로 바꿔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건 할 수 있겠죠? 기본 2차 부등식이니까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얘가 성립한다. 여기 생략된 말은 항상 성립한다. 이 범위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범위에서 항상.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범위가 제한된
2차 부등식. 그게 항상 성립하며 유형 체크부터 해야죠. 항상 성립하면. 자, 그럼 얘는 축이 고정됐을까요? 축이 변할까요? 고정 이전에 2차 항에서 넘기면은 이거 2x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8x니까 2차 항에도 미정계수 없고 1차 항 미정계수 없으면 축이 안 변해요. 그럼 바로 1번 유형 뭐 그려서 끝내라. 그래프 그죠?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자, 백으로 넘겨줄게요. 0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플러스 3 상승을 묶어서 보기 있고, 그럼 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근데 범위 제한됐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축이 몇이야? 2겠죠? 왜냐면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2로 묶이겠지? 마이너스 제곱 바꾸면.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는 요쯤에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 이게 노란색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죠. 얘가 노란색 그래프가 되니까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얘가 x축보다 항상 어땠으면 좋겠대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충 x축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그러면 얘도 항상 위에 있으니까 얘도 x축이, 얘도 x축이, 얘도 위, 얘도 위 다 확인할 거야. 무슨 값만 확인하면 되겠어? 양끝도 아니고 제일 따라서 최소값. 최소값만 확인하면 돼. 최소값이 만약에 0 이상이었다?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당연히 뭐가 보장이 되는 거야? 0 이상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러면 그래프를 봤더니 얘 F라고 부를게요. F 몇이? F1이 어떠면 된다? 0 이상.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0 이상일 거다. 이렇게 보장되는 거지. 은호 놓쳤어요? 이해돼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해한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처음부터 한번 읽어줄래? 읽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조금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너희가 성별하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본이 E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식수가 있으니까 이걸 범위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네.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2차 부등식의 해를 지금 구한 거죠. 근데 저게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의 제한된 범위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뭐 한다고 했어? 2차 부등식? 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따라하세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항상 성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네. 넘겨서 무슨 함수 만들어주고? 자함수 빼기 함수. 뭐라고요? 빼기 함수 빼기 함수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요. 처음부터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 안 되죠? 유형 체크 안 했죠? 축 보정 축이 고정됐죠? 축이 몇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동 그럼 바로 뭐 하면 끝났네. 그래프 그리면 끝났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 거죠. 점선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범위만 실선으로 표시했더니 저게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하세요. 최소값이 0 이상. 이거는 수2랑 미적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야.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또는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로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삼각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다 똑같아요. 따라하세요. 최소값이 0 이상. 또는 항상 아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야,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항상 x축보다 아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잖아요. 얘도 전부 다 x축 아래야. 말하기 너무 불편해. 그럼 누가 x축 아래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 나머지 보장이 돼요? 최대값. 최대값이 0이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계속 원리 자체는 계속 나오니까 잘 알아놔야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한번 너네가 써보세요. 얘는 유형 1번이었어요. 나머지 장계산만 너네가 하면 되는 거겠지? 그건 너희가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딱 써봅시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어떤 개념이 어떻게 쓰였냐를 보면서 문제를 분석을 하잖아? 다 그냥 똑같아. 가끔 막 창의 어쩌고저쩌고, 창의 융합, 신유형 이런 발상적인 것들만 아니면 몇몇 발상적인 유형 빼고는 싹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 정도가 되고 나면 이제 고정 1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 유형들은 쓱싹 한 다음에 발상적인 유형은 남은 시간에 이제 고민을 해야지 100점이 나오는 거고. 야, 이거 어떤 유형인지 이해됐어?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상당히 문제인데요. F가 2차 함수예요. G도 2차 함수래요. 둘 다 2차라고 말해줬죠? 2차 동그라미 해주고. 그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그랬어요. 일단 보기 거슬리니까 빼기 함수 먼저 만들어주고, 근데 그래도 2차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한대. 따라하세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이니까 유형 체크부터 해야겠죠? 이 축이 변할까? 빼기 함수 넘기면 축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 것 같아요. 넘겨볼까요? hx로 넘겨야 돼. 이거 넘겨서 내가 fx-gx가 0보다 크다 만들고, 얘를 내가 hx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그럼 이제 h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hx를 써보면 f에다가 g를 뺀 걸 넘기면 2x죠.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2차 부등식이고요. 범위가 0, x, 3. 이 제한되는데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성립한대요. 그때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항상 성립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유형 체크부터 해야겠지? 그럼 축이 어떤지부터 봐야 돼요? 고정되는지부터 봐야지? 이거 축 고정인가요? 아니죠? 축 어디에 있까? 암산되냐? A.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잖아요. 그 A로 이렇게 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축이. 아래로 블록이죠?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항상 x축 아래에 있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다. 이러면 그냥 양극 보면 끝난다 그랬죠? 이해 봅시다.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다 그랬어? 위에 있다. 그럼 저 유형은 아닌 거야. 그럼 킬러, 케이스 불리한 유형인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상난이도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너네가 판단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노란색으로 1번 할게요. 여기 0, 3, 이 1번 케이스. 케이스 어떻게 나누느냐? 이 범위가 꼭지점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는 왼쪽, 포함하지 않는 오른쪽. 꼭지점, 다시 꼭지점 포함, 그다음 꼭지점 포함하지 않는 왼쪽, 꼭지점 포함하지 않는 오른쪽. 여기 세 개로 나누세요. 그게 제일 일반적이야. 자,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꼭지점 포함.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주황색을 가져와서 오른쪽에 꼭지점 포함하지 않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0, 4 이렇게 1번 케이스를 써볼게요. 1번 케이스는 A가 어떨 때라고 범위를 나눠주면 될까요? 3보다 클 때. 지금 3이 여기 있는데 A가 더 오른쪽에 있죠? A가 더 큰 거야. 그리고 꼭지점 포함하지 않게 세팅하기로 했으니까 A가 3이랑 똑같아지면은 여기 3 여기 끝에 포함하지. 그럼 꼭지점 여기 딱 걸쳐지면은 꼭지점 포함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게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은호, 이거 놓쳤지 지금? 응? 이해했어요? 왜 드럼 안 붙는지 알겠어? 왜? A가 3이 되면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니까 붙이지 않겠다. 빨간색 처리할 때 꼭지점은 포함되는 걸 다룰 거라서. 자, 그럼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로 그려졌는데, 노란색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대?
위 그러면 무슨 값만 딱 체크하면 되겠네요. 최소값. 최소값은 언제가 최소겠네? 3일 때. 그러면 기호로는 아니 여기 빼기 하면 h 3이 어떤 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을 때 최소값이 0이면 안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땡땡땡 계산 니네가 하면 되겠지? H3하면 여기 3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오겠죠? 그럼 풀 A에 대한 2차는 3번 더 풀면 A 범위 나오겠죠? 전체 조건 확인까지 해줘야겠죠? 마지막 이거까지 빼먹지 말고. 자 그럼 두 번째 빨간색 이거는 혜인이가 설명해주세요. 2번 그럼 범위는 어떻게 써야 될까? 0보다 A가 0보다 크거나 그렇죠. 커놨고 3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등호의 의미는 A가 0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풀었는데 여기의 등호의 의미는 A가 3이 돼서 3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그려질 때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혹시 포함.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A가 0보다 큰 H. 자 아까는 따라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언제가 최소값이었어? 3일 때. 여기는 지금 양 끝이 최소가 아니에요. 언제가 최소야? A일 때. 그래서 얘는 H 뭐가? 0보다 아 땡땡땡 하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오죠? 그 다음에 A의 범위 나오겠지? 전제 조건 확인 빼먹지 마시고. 이해되나요? 자, 세 번째 주황색 케이스 3번 케이스로 놓고요. 자, 이거는 민재가 얘기해주세요. 케이스 이름 뭐라고 붙여줄까? A가 3보다도 작지만 누구보다도 작다 지금. 0보다도 작죠? 3보다 작고 0보다 작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0보다 작다 했어요. 다시 케이스 이름 뭐라 쓴다고요? 네, 이렇게 이때 따라하세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뭐라고 하면 돼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 H 0, 그렇죠. 0일 때가 지금 제일 작잖아, 주황색 그래프는. 그럼 식을 H 0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될까, 문제야? 이렇게. 하고 A에 대한 2차 분식 나와서 풀면 A의 범위가 나오겠죠? 따라하세요. 케이스를 나누면 전제 조건 확인 하면 끝이에요. 케이스를 나눴죠? 여기서 나눈 답도 있고 여기서 나눈 답도 있고 여기서 나눈 답도 있을 거야.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써야 될까? 얘네들 합쳐야 될까? 합쳐야 돼요. 케이스 분류는 우리가 케이스 분류에서 구한 답들을 합쳐줘야 된다 그랬죠? 역할 분담 같은 거 케이스 분류는. 자, 그래서 나중에 수투 미적분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배우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립하는 용어는 그냥 미리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등식. 이걸 우리가 수학 하에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절대 부등식. 항등식처럼 항부등식 했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번역을 절대 부등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제한된 범위에서의 절대 부등식인 거야. 절대 부등식 용어 자체는 그냥 번역할 때 약속이라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때 가르쳐도 그냥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밖에 못 그랬죠. 자,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도 절대 부등식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절대 부등식은 최대 최소 확인 무조건 최대 최소 보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서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값을 최대값 최소값 중에 누굴 쓴 거야? 최소값 그냥 최소값이 어떻다 이렇게 확인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내가 이제 애들 개념 풀인데 최대값 최소값 이용 이렇게 쓰면 돼요.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쓰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쓰지 마시고 그냥 알아두면 돼요. 따라하세요. 절대 부등식은 최대 최소 이용 또는 뭐 최대 최소 활용, 최대 최소 확인 다 똑같은 의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 케이스를 나눈 이유는 최소값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 노란색일 때는 H3이 최소값이었고 빨간색은 HA가 최소값이었고 주황색에서는 H0이 최소라서 다르니까 애매해요. 언제가 최소지? 애매하네? 그래서 애매하니까 케이스를 나눈 거야. 왜 케이스 나누는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럼 꼭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애매하면 그냥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돼. 노 이해되나요? 이거 써보세요.
이걸 이해하면 너네가 수투에 있는 문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똑같이 풀면 돼요. 다 풀려요. 미적분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풀려요. 문제 다 썼어? 쓰고 있어? 이해 다 썼어? 이해되니? 그럼 절대부등식 나오면 다 풀 수 있겠어? 네. 뭐야 그거?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다시 이것도 얘 셋 다 사실 다 똑같은 거야. 케이스 분류해서 최소값 이용, 최대 최소 이용. 케이스 분류하고 최대 최소 이용.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이용. 양 끝이 최대 또는 최소를 읽거나서 최대 최소 이용. 그냥 전부 다 최대 최소 이용이에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언제가 최대고 최소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네가 좀 덜 헷갈리려고 나눈 거고, 나는 이걸 나눠서 풀진 않아요. 나는 그냥 무조건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써야겠다 하고 푸는데 이 그래프 최대 최소를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그럼 그냥 케이스 나눠서 알아봐야겠다 해서 그냥 풀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익숙해지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풀면 그냥 다 풀려요. 익숙해지면. 아직은 근데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처럼 정해놓고 푸는 게 조금 편하긴 할 거야. 그럼 이 유형이 이제 세는 끝났을 거고 자이만 나오겠네요. 자이가 뭐인지 봅시다. 자, I 54래요. 자, 첫 번째 문을 딱 보니까 뭐가 제한됐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X의 범위가 제한됐네. 이 범위라는 말도 나중에 수학하를 배우면 정의역이란 말 또는 구간이란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할게요. 수학하 배우면 정의역, 그 다음에 수투 배우면 구간. 일단 지금은 그냥 범위. X의 범위가 제한됐네. 근데 부등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항상 0보다 작다. 저게 뭐한데? 항상 상대. 그리고 무슨 부등식이라 부른다고 했죠 나중에? 절대부등식. 따라하세요. 절대부등식은 최대 최소 이용. 이거 언제 최소인지 알겠냐? 아니네.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지. 0 이하라 그랬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값이 0보다 어떠면? 작으면 되겠죠? 근데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가 최대가? 꼭지점은 최소죠. 아래로 볼록하면. 양 끝이 무조건 최대예요. 양 끝 중에 하나가 무조건 최대야. 이게 아까 2번 케이스예요. 2번 유형. 아니네. 축이 고정됐잖아. 네. 축 고정됐으니까 볼 필요도 없네. 축이 2잖아요 지금 이거. 그럼 언제가 최대겠네요? 5일 때 F, 저 fx라고 하면 F가 최대값이겠죠? F가 어떠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제일 큰 애가 0보다 작으면 나머지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안 간단해요? 아직은 좀 헷갈리나? 다음 문제로 한번 볼까요? 이게 마지막이었어?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오늘 여기 하려고 했거든, 실내고. 이것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네분리가 양이 되게 많지. 개념만 이만큼 좀 보여요. 문제는 더 많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시. 예시 되게 많아서 7번까지 있어서 이거는 지금 오늘 얘 하나는 끝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문제 풀 시간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아니면 다음 시간에 아니야. 주말 켰을 때 해야 돼. 근데 얘까지만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원 대응은 뭐냐면은 뭐 이런 느낌이야.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는 0이 있는데
얘 두 시그널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같은 두 시그널일 수도 있고 다른 두 시그널일 수도 모르니까 알파 베타 따로 놨어요. 아이 프린트 없지 일단 봐봐. 아니 줄게.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지금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개수 모르니까 얘가 뭐 근을 뭘 가진 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근이 두 개고 양수인 두 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A, B, C가 어때야 양수인 두 근을 가질 수 있을까? 양수인 두 근을 가질 조건을 말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형이 근의 분리라고 하고요. 근의 분리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0을 기준으로 근들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치한 케이스, 이게 근의 분리의 가장 특수한 케이스고, 이때는 좀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을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얘로 간단하게 순한 맛으로 체험을 하고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 이거 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근의 분리를 하면 좀 너네가 진입장벽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양근, 음근에 대한 조건은요, 따라하세요. 곱, 이거 두 근의 곱을 의미해요. 합은 그럼 뭘 의미하겠어? 두 근의 합, D는 뭐겠어요 이거? 한 별씩 따라하세요. 곱, 합, D. 생각보다 세 가지. 이러려고 하면 따로따로 가야겠다. 곱과 합과 D를 이용해서 D부터 쓸 거예요. D 합곱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두 양근을 가지려면 곱과 합과 D가 어때야 되는지 곱합디요. 아? 곱합디요. 이거 세 개를 확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근의 곱, 아, 체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봐. 두 근의 곱, 두 양근이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일 수도 있지만 서로 어떤 두 양근일 수도 있어? 같은 두 양근. 알파 중근일 수도 있어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어떤 짝을 판단하면 돼요? 둘 다 양수래? 그럼 두 개 더했어. 그럼 무슨 수 있어 무조건? 양수. 집에 가고 싶다.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크다 이렇게. 곱이죠. 곱이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무슨 수니까? 양수. 알파 베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때야 될까? 두 양근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떨까요? 양수겠죠. 양수 더했으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양근, 서로 같은 두 양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양근, 다른 두 양근이죠? 그럼 판별시키고 오늘 애들 없을 때 너무 웃기네. 애들 없을 때 근의 분리 끝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이 무섭다. D는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D가 어떤 케이스고요? 0보다 큰 케이스. 이건 D가 어떤 케이스?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둘 다 두 양근을 갖는 거 맞잖아. 그래서 0 이상.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그러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두 음수인 근을 가질 조건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두 근의 곱은 어떻고 합은 어떻고 판별식은 어때요? 라고 말해야 될까? 이거 하나씩 말해볼까? 그래. 혜인아, 곱은 어때야 될까요? 너무나 그. 네? 두 음근이에요, 음근. 은근? 네. 곱하면 0보다. 음수인데요? 음수끼리. 아,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음근이에요. 그러면 민재야, 합은요? 네. 너 판별식 어때야 돼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음수 마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거는 뭘까?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 일단 둘이 부가 반대인 부분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곱은 무슨 수가 되겠네? 음수. 합이 애매해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더하면 무슨 수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 10이었으면 음수 몰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판단을 안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판별식 D는 얘네가 같은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하나 양수 하나 음수는 어떻게 똑같아. 그러면 D가 무조건 어떻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안 받아요. 이게 제일 개꿀인 케이스예요. 양근 하나 양근 하나. 그러면 그냥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한번 써보려. 정말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면서 수업을 해야 돼. 한 번만 더. 너가 대신 해주는 거. 경주띠. 너내 변호사 할래? 내 변호사 할래? 경주띠 언제 나와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바로 경주. 그러네? 경주띠? 해서 얘는요 곱과 합과 판별식 D가 이제. 전부 다 성립이 아니라 n인데요. 두 음근을 가지려면 알파벳은 0보다 크고 and 합은 0 0보다 작고 and D는 이거니까 얘 다 부등식으로 나올 거거든. 부등식 연립해줍니다. 딱 곱합 D를 연립하면 돼요. 하면 끝이야. 여기서 공통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쓰세요. 안 썼어요. 써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근의 분리 전 실근의 부호 문제만 몇 개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할게. 봅시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냥. 나만 쪽팔 수 없지. 시근의 부호 어떻게 한다고?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시기가 응아! 시근의 부호는 몇 가지만 딱 확인하면 된대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안 들려요. 곱박지가 어떻게 곱하기가 뭐냐고요? 쌤은 몇 년 전에 곱과 합과 D를 판단하면 된다. 근데 왜 외우세요? 앞뒤 아 그게 옛날에 아니야 몰랐어요. 아니 쌤이 예전에 한 5년 전에 경주띠라고 되게 미친 짓 하면서 그게 약간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이상하지 자꾸 정신병자처럼 씩씩해버리지. 진짜 원장쌤 물어보면 알려줘. 아니 자 보자. 그래서 우리가 뭘 판단하면 된다고? 외우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이거 한번 볼까요? 1006번이에요.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뭐 확인하면 된다고? 따라하세요. 곱합 D.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하는 거 참. 야, 이 나이 처먹은 나도 하는 거 내가 안다고? 따라하세요. 곱합 D. 네, 곱합 D 보면 끝이야. 곱은 어때야 될까? 두 양근이면? 양수. 두 분의 합은요? 양수. 판별식 D는요? 그거 다음 그 쓱싹 연립하면 끝이야. 너무 간단하죠. K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땀이 자 1007번도 볼까요? 간단해요. 자 보시다. 근데 조건을 좀 더 붙네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럼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등이야? 그러면 바로 곱합기 체크하면 되죠. 그럼 뭐예요? 음수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성이 너네 대체하면 되겠죠 이걸? 그럼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0보다 작다. 합은 얘가 원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얘는 알 수가 있어. 어떤 조건 때문에?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 다음에 몇이 돼버릴까? 0이 돼버려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 같으면 뭐 뿔만 3 이런 거니까 되는 거겠죠? 이렇게 D는 어때야 될까요? 크다. 근데 내가 안 봐도 되는 거야. 근데 애매하다? 보세요. 이거보다 크다? 하면 어차피 이거 겹치는 부분 보잖아? 이 안 구했을 때랑 구했을 때랑 똑같이 나올 거야. 왜냐? 지금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이미 서로 다르다는 게 포함이 돼 있는 의미라서 얘를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헷갈린다? 그럼 보세요. 답은 일단 무조건 맞을 테니까. 그래서 곱합기 체크를 해주면 된다. 왜 자꾸 못 참? 아니 원래 막 더 들이치는 게 있는데 너네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자 1008번까지 하고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X의 2차 방정식 하고 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보니까 또 하나 양근 음근이네요.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까요? 자 따라서 실근의 부호 뭐죠? 곱, 따, 얘들아,
부끄러우면 진짜 부끄러운 건데 당당하면 안 부끄러운 거야. 얼굴 처음만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곱합디. 따라서 곱합디. 뭐라고? 곱합디. 네가 이거 좀 웃긴다. 뭐라고? 곱합디. 네, 맞아요. 그럼 곱 바로 곱 쓰세요. 두근의 곱 여기 실제로 한번 식사해볼까? 이건 문제 마지막이니까 풀고 끝냅시다. 두근의 곱하면은 마이너스 아니 a분의 c니까 그냥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곱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다르다 그랬으니까 0보다 더 작다. 동수다. 그럼 바로 넘겨서 3k가 5보다 크다니까 k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게 지금 곱하고. 곱했으니까 뭐 할 차례죠? 합. 근데 합은 근각의 사각형에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인데 부호가 다른데 부호가 다르면 양수음수다고 하니까 양수일지 영일지 음수일지 원래는 모르거든? 근데 지금 누구 절대값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음수에 대한 크니까 뭐 마이너스 10 플러스 3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두 분의 합이 0보다 어떻겠네? 작겠죠. 이렇게 1, 2, 3 아래쪽 이렇게 됐죠? 이거 합을 볼 거야. 마지막 누구 보면 끝나죠? D. 굳이 D를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양근 은근 하는 순간이니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점이야. 그러면 안 봐도 돼서 원래는 개꿀팀 말고 하는데 아씨 자꾸 이렇게 논하니까 내가 눈치 주니까 눈치 보지 못하겠어. 네,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돼요.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게 2점 몇이네요. 그러면 따라서 3분의 5가 크고 K가 3보다 작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연립하는 과정 그걸 이해를 해야 너희가 뒤에 있는 근해 분리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내가 좀 많이 풀어줄 테니까 다들 너네가 한번 자이랑 센이랑 거의 다 겹치거든? 숙제는요 센 펴보면 센 자이 둘 다 실근의 부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근해 분리 유형이거든? 네, 그 전까지가 숙제예요. 근해 분리 전까지 근의이에요. 근의 뭘 근이에요? 이거 그냥 영어 그대로 보냈어요. 세퍼레이트 뭐 어쩌고 해서 그대로 근해 분리라고 그냥 명령하니까 외우면 돼요. 근해 분리 전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클리닉에서 지금 밀린 거 최대한 다 채우고 주말에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봅시다. 아직 저 가은이한테 월요일에 준비해서 하고 학습 좀 할게요.